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되게 잘 보내셨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어쨌든 반등에 지금 시도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요 조금은 이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확진자가 110명 늘어난 것에 비해서 완치자가 177명으로 역전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도 어쨌든 우리 개개인의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서울이 지금 혹시라도 너무 크게 번지면 안 돼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서울이나 혹은 어쨌든 광역시들 대도시에서 대구와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져 버리면은 이건 다시 막을 수가 없어요. 지하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대량으로 확산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나라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미국도 지금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뭐 한 해 만에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아마도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자, 일단 저도 어쨌든 여러분들께 오늘과 같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약간은 좀 제 예측도 좀 더 과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더 크게 떨어졌으니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더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죠? 1700이 깨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그런 경고까지도 했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죄송했어요. 이거는 정말 여기 정도에서 조금 더 떨어져 봤자 이 정도겠지. 반성하겠습니다. 이 정도겠지라고 정도 생각을 했지 정말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가기는 가. 저는 진짜 요거 2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했을 때에도 여기요 2018년도에도 1600포인트 간다 그랬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욕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오늘 왔거든요. 어쨌든 1600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나는데 그래도 그렇지 2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줄이야.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건 있습니다. 뭐 오늘 또 빠르게 반등 시도도 좀 있었던 하루인데요. 오늘 좀 뭐랄까 드디어 그동안 좀 기다렸던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투매가 안 나와서 영 찜찜하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일단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왔죠 오늘. 그래서 이 5만 방자 했던 개인들이 3,200억이나 매수했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손절도 되고 털리고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최바닥에서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 일단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코스피는 또 오늘도 매수 부분에서 이거 잘못하면 반등 나오다가 좀 시간 버리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반등 시도를 착실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일부 레버리지를 좀 매수를 하는 형태 그리고 콜을 또 이제 좀 매수를 하는 형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매매했었던 콜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아침에 물론 이제 너무 시장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너무 과하다라는 게 지배적인 게 맞죠. 그리고 이제 투매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콜과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매수를 한 거긴 한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과연 여기서 오늘 반등의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백신이 개발이 됐네만에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영국에서 백신이 만들었네 어쩌네 막 하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때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대로 된 거 아니다 가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처럼 뭐 오늘 뭐 일약약품이다 뭐 셀트리온 여기서도 뭐 백신 만들겠다 막
이러고들 있는데 결국에 이 백신이 알고 보니까 진짜 치료제는 아니고 내지는 진짜 백신은 아니고 만들고 있어. 뭔가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려고 해라고 한다면 다시 떨어져 버리겠죠. 근데 진짜 백신이라면 V자 반등도 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진짜 백신이라면 V자 반등 가능합니다. 어디까지요? 1950 정도까지. 일단은 그럼 저까지 다시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그때 가서 상황을 보자고요. 지금 이제 여러 국가들이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그동안 노 프로블럼 문제 없어 이렇게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다가 드디어 오 마이 갓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뭐 별거 아니라고 축소시키고 뭐 감추고 막 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매우 심각한 거였네라는 것을 그렇게 어제 이런 우리 시장 열려서 있을 때 아주 잔인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떤 상승 부분들을 좀 만들어낸다라면 일단 그래도 그나마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쪽발이 시장이네. 자,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는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역대 네 번째 나오는 이런 폭락인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반등한다. 이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반등하겠죠. 그죠? 네, 반등 나옵니다. 반등하면 뭐합니까? 반등이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그쵸? 요 위에서도 여기서도 현금 만들어야 된다. 요거 반등 작을 거다. 뭐 등등등의 소신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겁먹지 맙시다. 1900부터는 겁먹지 맙시다 했는데 뭐 이 정도 이틀 동안 더 떨어져 버리면 좀 솔직히 쫄리긴 해요. 하지만 오늘 좀 과감하게 좀 상방 포지션을 일부 매수를 한 것은 일단은 뭐 잘한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미국 시장만 이제 좀 괜찮게 반등 보여준다라면 낫지 않을까. 뭐 일본 시장에서 레포 뭐 확대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개적 조작 해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겠다라고도 좀 나타났고 지금 유럽 사실 ECB에서 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했는데 인하까지는 안 나오고 그 동결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어쨌든 순자산 매입을 162조 원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부양책 확대는 일단 나오고는 있는 상태에 있고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단기 유동성 공급에 대한 소식들 또 그 외에 기타적인 더 강력한 사항들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기대해볼만 하고 다음 주에 FMC에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금리를 지금 2008년 이때 금리 인하를 긴급하게 0.75%나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찍었었거든요. 요때 아마 검색해 보시면 2008년 10월 27일 날 이날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는 어쨌든 들어 올려질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한 가지 요인이 되기는 해요. 되긴 합니다. 다만 요번에는 예전과는 좀 달라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전에는 금융 시스템에서의 문제였죠. 금융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죠? 서프라임 사태나 이런 것들이 파생 상품 뭐 MBS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생이 되고 막 이거 갖고 자빠지고 금융 시스템의 도미노처럼 무너졌던 상황들이었다면 이번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람들의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으로 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1920년대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의 상황을 좀 참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참고를 한다라면
그때를 참고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지금 시장이 한 달 동안 약 30% 정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뭐 물론 지금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락을 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6% 정도 하락을 한 셈이네요. 나스닥이. 그죠?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 때와 약간 유사하게 지금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때도 30%가 정도 30%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이 28%인가 20몇 %, 30%가 채 반등을 못 하고요. 하락에 반등을 그만큼 못 하고, 그리고는 2년 동안 약 70%가 넘게 폭락을 했거든요. 80%인가? 뭐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기 침체 상황으로 장기화돼 버리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조건 걱정만 하자라는 건 아니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반등을 아직 어쨌든 간에 너무 크게 보지는 말자. 그러니까 백신이 진짜 개발이 됐다면 몰라요. 진짜 백신이라면 뭐 상황은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2000포인트도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상황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에서 내놓는 경기 부양책들 효과로 인해서 어쨌든 올라갈 수는 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진짜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돈을 풀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쵸? 그때는 어쨌든 우리가 2008년도는 이제 금융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만 집어넣으면 어쨌든 돈이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 시중에 돈을 풀려고 했지만 투자은행이나 이런 놈들이 일반 시중으로는 돈을 안 풀고 지들이 돈놀이를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연준이나 이렇게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풀었었지만 돈맥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자기네들만 그냥 돈 버는 그런 시즌. 그러니까 지수, 주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약간 그런 것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대규모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에 지금 그동안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죠? 미국의 확진자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조금 내용이 길어지는데, 지금 미국에서 유럽으로 또 미국 간 유럽 간 이때 30일 정도의 여행 금지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일 심각한 국가가 어디예요? 이탈리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죠. 이탈리아가 지금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2011년도 뭐 이때 한참 시장을 가장 괴롭혔던 이슈가 바로 남유럽 사태예요. 남유럽의 재정 위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뭐 그리스랄지 포르투갈이랄지 뭐 있었어요. 피그스 국가들 뭐 돼지들 말면서 뭐 농담스럽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탈리아가 지금 정말 부실 채권 규모가요 17% 이상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요즘엔 자료가 잘 안 나와서 옛날 자료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유럽의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지금 부실 자산 규모가요. 헝가리 뭐 근데 이 중에 그래도 규모가 이탈리아 정도 되면 유로존의 지금 세 번째 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독일이 1위고 그다음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이게 이제 17%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이 서프라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은행 부실 그 자산 규모가 약 10%가 안 됐어요. 7%인가 8%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해져 있고 겨우겨우 막고 있고 그동안 그래도 좀 잠깐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이면 여기서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탈리아가 걸고 넘어지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이것이 다시 그죠?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의 어떤 경기적 상황을 침체로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자극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같은 국가나 특히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뭐 해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거의 관광 산업이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는 그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응? 근데 이제 이탈리아 역시 만만치 않게 이탈리아도 여러분들 뭐 이탈리아 산업이 특별히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산업하면 이탈리아 산업하면 명품들 그죠? 패션 뭐 그다음에 관광 산업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있을까요? 와인 정도? 뭐 그죠? 특별하게 뭐 피아트 자동차, 마세라티, 좋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업에 타격을 받아버리게 되는 이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조금은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죠. 뭐 피자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태로 혹시나 그 확산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도 매우 심각하게 좀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까지는 일단 지금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잊어버리지는 말자. 생각은 하고 있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하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일지 그런 사태가 혹시 터지지는 않을지 상황들을 보자. 이제 시장이 악재를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장이에요. 옛날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악재는 무슨 개뿔 무조건 호재만 그죠? 무조건 호재만 받아들였던 상황들 시장들 반영됐던 상황들에서 그쵸? 요것이 지금은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하락했던 게 금리가 그때 인상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있었었고 요걸 다시 끌어올리는 상황이 이제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부분들로 끌어올렸고 여기서 다시 떨어지니까 트럼프가 난리쳐가지고 금리를 인하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해도 소용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인을 다르게 봐야 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서 장기화되고 확대되는 부분들이 실물 경제 침체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유럽, 남유럽 상황들이 다시 불거져 넘어온다거나 어느 한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것들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자. 자, 어쨌든 요만큼만 이렇게 본다면 반등은 좀 가능해 보이긴 하죠, 여러분. 반등은 이제 가능은 좀 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선 뭐 당장이야 월요일, 화요일 좀 더 편안하게 보시되 너무 크게 반등을 생각하지는 말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반등이 어디까지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을 반등을 시키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한 요인들이 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내용들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워낙 과도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자율적 반등이라도 데드캣 바운스라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백신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라면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 확산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가 주말 동안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다시 풋 포지션 하방 포지션을 다시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 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고 차라리 이럴 때는
콜로 대박 내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레버리지 같은 요런 상품들로 안정적으로 들고 있으면서 콜은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면서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게 낫습니다. 큰 방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응책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한 상황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때 지금 사스나 뭐 신용플루 때나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뭐 이 바이러스 자체가 무섭다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어쨌든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한 10%씩 하던 때예요. 사스 때나 이럴 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때였고, 지금은 중국이 경제 성장을 점점 다운되고 있는 중에 이걸 만나버렸으니 폭삭 주저앉는 상황들이 될 거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아이고 뭐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 있죠? 오늘 좀 얘기가 기네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자영업자 분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가계 대출이 부실하게 발생이 돼버리면 은행도 못 견딥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또 폭락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 부디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 시장 지표들도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를 한 번 정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때 더 보여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한숨 좀 쉬시면서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잘 대응하셔가지고, 어쨌든 요 반등은 그래도 한 1900 근처까지는 한번 시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구간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위에까지 막 보지는 않아야 돼요. 근데 우선 정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낙폭 과대 종목들의 반등이죠. 그런 부분들. 근데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은 아무리 손실이 크다 하더라도 올라오면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실적이 안 되는 종목, 마이너스 종목, 적자 종목이랄지, 어쨌든 매출도 작고 작은 종목은 올라오는 대로 자르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거 자르고 좀 실적 뒷받침되고 약간 규모 있는 종목으로 차라리 갈아타세요. 그게 버티기도 훨씬 나을 것이고, 그런 놈들이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없으니, 어쨌든 현금에 대한 부분들은 반등 시 조금씩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뭐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정확한 저점을 잡아드리지는 못했지만, 그죠? 어제도 설마 이제 반등 나오겠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함께 같이 슬기롭게, 또 댓글에도 얘기 많이들 해주시고 슬기롭게 같이 극복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투자, 행복한 투자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